가봅시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렉처 17이고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의 방부등식부터 속도와 가속도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배워볼 건데, 뭐 솔직히 말하면 딱히 없어요. 뭐 가르칠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방부등식에서부터 활용을 먼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번의) 내용이 이제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오케이, 갑시다. 방정식 fx는 k의 어떤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당연히 이 해는 실근이겠죠, 실근. 그쵸? 요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살짝 추워도 좀 참아요. 인수분해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 fx랑 k라는 녀석이 얘는 뭐 상수함수라고 치더라도 얘가 이제 초월함수니까 일반적인 계산이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할 거냐, 요 실근을 그래프로 다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 자체를 y는 fx라는 어떤 함수랑 y는 k라는 어떤 직선의 교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가 이 fx는 k의 실근이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서 당연히 허근도 발생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허근까지는 굳이 따지진 않을 거야. 어딘가에 허근은 있겠지, 분명. 어쨌든 얘는 지금 그냥 교점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할 거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결국에 뭘 그려야 됩니까? 그쵸? 이 fx에 대한 그래프를 또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자주 나올 거다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의 우리가 약간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약간 이건 잘 나오진 않아요. 직접 개수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진 않은 내용이겠죠. 직접 개수. 그러니까 이제 fx가 어떤 함수라고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예시 하나만 좀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lnx는 오이씨 뭐야 이거. lnx는 x-1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개수를 찾거나 아니면 해를 찾는 문제인데, 보통은 개수를 찾는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요거의 개수를 찾는 문제를 만약에 풀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직접 개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그냥 단순하게 fx는 k에서 f-k는 0 이런 식으로 좌변에 다 모든 항들을 이항시켜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식도 마찬가지로 lnx는 x-1 자체를 lnx-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 풀이법입니다. 알겠죠? 그건 언제일 때요? 직접 개수를 구할 수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풀면 될 것 같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얘를 우리가 단순하게 fx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f에다가 미분한 f'x라고 하는 거는 x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x분의 x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정역의 범위를 먼저 살펴봐야 되지.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당함수지만 lnx가 로그 함수니까 정역의 영역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당연히 얘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부호도 어쨌든 양수니까 상관 안 써도 되죠. 그럼 요걸로 결국에 그래프가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1-x라는 그래프는 여기를 딱 지나고 풀에서 마로 가니까 극대를 갔습니다. 유일하게.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0에서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극한을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극한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ln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어차피 얘는 1로 수렴하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니까 요쪽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1이라는 지점에서 얘는 그 함수값이 얼마예요? 0이죠? 맞나요? 1 넣으면 0. 그러니까 여기를 극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극대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계속 내려가고 있겠죠. 그 다음에 x를 이제 두 번째 무한으로 보내면 얘 무한으로 가고 빼기 무한이에요. 빼기 무한. 빼기 무한. 그러면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lnx에서 무한이고 얘는 x에서 무한이니까 누가 더 커요? 오른쪽에 있는 다항함수가 더 파워가 크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하니까 이런 구조다. 그럼 이건 뭡니까? lnx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0이니까 x축과의 교점의 개수고 결국 교점의 개수 몇 개? 한 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당연히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나와봤자 좀 쉬운 문제로 나오고. 그럼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개수가 주어진 경우겠죠. 개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미지수가 걸려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뭔 말이야 다시. 얘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가정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지만 개수가 한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딱 이 그림이니까 지금 한 개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죠. 한 개 아니면 빵 개 아니면 다 0개, 2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플러스 K로 이렇게 미지수를 걸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K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지금처럼 개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냐? 뭐 이것도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대로로 두고 푸는 게 제일 낫다.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대신에 이건 안 돼요. 이것도 물론 될 수는 있어요. 일부 문제들은 될 수 있는데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원래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수학 2를 풀 때도 곡선과 곡선보다는 곡선과 직선 위주로 건드리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차이점 뭐냐면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가 포인트가 될 거야. 알겠지? 때에 따라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기억 잘 해두시고 보통은 곡선까지는 끌고 가진 않아요.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시도 제가 간단하게 좀 들고 와볼게요. 어떤 예시를 좀 들 거냐면 lnx는 kx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솔루션은 당연히 fx는 k로 두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x의 정역의 영역은 0보다 클 테니까 여기서 양변의 x를 나눕니다.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x분의 lnx는 k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서 x분의 lnx는 우리가 곱미분을 좀 처리를 해볼게요. 곱미분이에요. 곱함수 그래프 그리기. 그럼 얘는 x분의 1이라는 녀석과 lnx의 곱으로 처리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그 교점을 가질 거고, 얘 기준에서 왼쪽은 음수랑 양수를 곱하니까 음수가 돼서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얘는 계속 양수겠죠. 양수로 가다가 무한으로 가게 되면 무한분의 무한인데 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해서 얘가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자, 내가 지금 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 느껴지지? 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결국 개수를 몇 개 갖느냐. 2개를 갖는 포인트가 언제냐를 따지기만 하면 되거든. 이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2개를 가질 때는 딱 언제랑 어디 사이? 극대랑 점근선 사이에 있겠죠. 그쵸? 왜냐면 얘가 0에 계속 가까이 갈 테니까. 그래서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돼요. K값이. 뭐보다는 작아야 됩니까? 극대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극대를 찾으려면 미분을 해봐야 돼. 그치? 그래서 x의 제곱분의 1-lnx로 미분이 될 거고, 결국 여기가 얼마다? 2가 되고 1을 대입하시면 함수값이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k의 범위가 0보다는 클 거고 2분의 1보다는 작을 거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지금처럼 개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풀이는 이게 아니라 그대로로 해석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느냐를 봅시다. 그대로로 해석하시면 뭐가 깔끔하냐면 왼쪽에 있는 이 lnx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쵸? 근데 뭐 아까 곱함수 그래프 잘 그리면 그것도 쉬워가지고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얘를 만드는 상황은 내가 양변에다가 x를 나눔으로써 이 fx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졌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눈물겨운 그 눈빛으로 이런 눈빛으로 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lnx는 이렇게 생겼고요. kx는 원점을 지나겠죠?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왔다 갔다 그죠? 그러면 두 개를 찍는 게 언제부터냐? 여기는 계속 단계를 유지하다가 언제부터? 얘가 접하는 시점이 생기겠지. 거기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봐야 되겠죠. 계속 두 개입니다. 계속 두 개. 그러다가 기울기가 딱 0이 될 때까지. 맞나요? 그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따라서 이게 K가 0일 때고 요 상황을 봐야 되겠지. 그럼 요건 뭐야?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평변과 순변이 같다를 이용해서 TLN T라고 잡고 T, LNT. 그래서 원점에서 T-0분의 LNT-0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 동일하다. T분의 1. 아, 그럼 여기가 얼마?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T는 2가 되겠구나. 즉 여기가 얼마? 2,1이라는 소리겠죠. 그럼 K는 얼마? 2분의 1이겠지. 이해되니? 두 가지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왜?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더 쉬울지 얘가 쉬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하게 이게 더 쉬워 보인다. 그럼 이걸로 가고 이게 더 쉬워 보인다. 이걸로 가시는 거야. 알겠죠? 한 가지의 방향으로 가지 말란 소리야. 쓸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보고 아 이게 더 쉬운 것 같다. 이 방법 가고 이게 더 쉬우면 저 방법 가고 이거는 둘 다 비슷하죠. 난이도가. 그쵸?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 가볼까요? 미적분에서는 부등식 문제가 보통 절대부등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이런 워딩이 붙으면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k 이상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근데 당연히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겠지. 어떤 경우도 있어?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얘를 만족하는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제한된 범위냐 전체 범위냐 어쨌든 중요한 점은 야 이거 보이려나?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지? 이렇게 할게. 노란색으로 할게. 중요한 점은 전체 범위냐 제한된 범위냐 주어진 범위겠죠. 주어진 범위에서의 fx에 무슨 값이 있을까? 최소값이 있겠지? 그 최소값을 찾으셔서 뭐 이상이다. k 이상이다로 잡고 들어가는 게 가장 통상적인 절대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결국 네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뭐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뭐야? 함수의 최대 최소잖아.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느냐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하고 양끝점을 대입해보기도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온전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만 만약에 미지수가 걸려있거나 미정계수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올바르게 그래프를 그려낼 수 없잖아. 그치? 그럴 때 이제 추측도 하고 추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쉽진 않다는 거야. 여튼 최소값을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눈에 바로 보이면 쉬운 문제고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근데 결국은 최소값을 찾는 게 포인트가 된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좀 들고 왔는데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절대부등식이야. 일단 제일 가벼운 거. 예임을 보여라.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라? 넘겨서 그냥 얘가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보면 돼요. 알겠죠? 얘 최소값이 얼마인지.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뭐라고 잡으면 돼? 요거를 fx라고 잡았을 때 f'x라고 하는 것은 2에 x-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0 되는 값은 x값은 언제일 때요? 0일 때가 되겠고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 그지? 요거에 대한 그래프는 2x-1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x는 이렇게 생겼죠. 그거에서 원래 점근선이 0이었는데 -1, 한 칸 내렸으니까 점근선 -1. 그럼 x축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따라서 여기가 0이 되고 마에서 풀이니까 아 얘가 극소구나. 그리고 약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유일한 극소가 최소가 될 것이다.
왜냐면 U랑 극소니까 더 이상 이제 여기서 꺾여 내려가는 부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인 거야. 그래서 0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맞죠. 0 넣으면 1이고 0이고 마이너스니까 0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된다는 거야. 이해돼? 얘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임을 보인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K를 찾아라 라고 나왔어. 지금은 뭐 성립함을 보여라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처럼 미지수 걸려있으면 엔간하면 얘 넘겨서 그냥 이걸로 발하라는 거야. 이거 로직은 아까 저거랑 똑같아요. 뭐 개수 주어진 경우 직접 개수를 구하. 지금 방금은 부등식임을 성립하여라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직접 개수를 구하기 저거랑 좀 비슷한 유형이죠. 그래서 다 좌변에 이항시켜서 최소값을 찾는 문제라면 지금처럼 개수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미정개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K라는 녀석은 어차피 너네가 이 연필되고 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 남겨두고 왼쪽에 대한 온전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뭐 제가 다른 예시를 좀 들고 와서 이게 이제 몇 페이지니? 347페이지에 있는 3번의 내용과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진짜 뻥이 아니라 내가 이걸 보고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원래 여기 파트에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아주 개념스럽게 딱 잘 적혀 있더라고요. 개념북에 이렇게 347페이지 있는 이 개념.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잘 안 볼 것 같아. 대충 보고 넘길 것 같거든. 설명을 해줄 테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를 물어봤어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게 오늘의 제일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이걸 만족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잘 봐봐. 문제점이 뭐냐면 sin x랑 x는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자. sin x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요 그래프를 찾아서 이 친구의 최대값이 0보다 작음을 증명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를 fx라고 치환을 해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0 이하라는 걸 알고 있어. 그 이유가 뭐야?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얘 최대가 끽해봐야 1이거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고 그것보다 작아지면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감소. 그러니까 최소가 있을 일이 있어 없어? 최대가 있어요? 없잖아. 근데 이거는 항상 성립이 돼요. 절대부등식 중에서도 최소값이 안 나오는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347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거기 나와 있잖아. 뭐라고 적혀 있어?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이용한 부등식의 증명 하면서 밑에 조금 읽어보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이렇게 푼다라고 나와 있거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내용을 봐봐. 첫 번째 관점은 이거예요. 첫 번째 관점. 관점 1.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하는 거지. 자, 얘는 항상 어쨌든 0 이하라는 걸 알잖아. 그럼 봐봐. 0 이하거든? 그럼 잘 봐. 여기서 그럼 fx가 계속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괜찮지? 여기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자, 근데 잘 봐봐. f0이 얼마야? 0 넣어봐. 얼마야? 0이지. 자, x가 0보다 클 때부터만 보면 돼요. 알겠죠? 근데 0일 때가 딱 0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딱 여기를 지나가는 시점에서부터 계속 뭐 하고 있어? 계속 뭐 하고 있어? 계속 쭉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요 그래프가 fx인데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립이 되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 증명이 됐다고. 알겠지? 진짜 이해가 돼요? 다시 설명하는데 잘 들어. sin x 빼기 x가 0보다 작음을 증명하라는 문제야. 그럼 fx가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항상 x축 아래에 있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분계수를 이용하는 거야. 왜? 도함수가 지금 코사인 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0 이하라는 것은 fx가 모든 실수, 그러니까 x에 대한 모든
모든 점에서 sin x 마이너스 x라는 모든 점에서 계속 감소만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쵸? 감소만. 근데 0,0을 지나는 시점에서 얘가 계속 감소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fx 그래프는 x축 기준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겠지. 이해가 돼? 잘 안 써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 제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할 거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세요. sin x랑 x를 직접 그려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보라 했어요? 누가 더 큰 이를 보면 되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누가 더 큰 이를 보면 되지? sin x의 그래프는 그냥 단순하게 그리면 되죠. y는 x 그래프 그리는 게 좀 관건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y는 x를 이렇게 그리는데 그게 잘못됐어? 왜 그렇게 되냐? 이제는 배웠잖니? sin x에 이거 갖다 지워. 이거 보지도 않을 거야. 잘 봐. sin x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코사인 x죠. 여기다 0 넣으면 뭐가 돼? 1 되지. 이거의 의미가 뭐야? sin x의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1이란 소리야. 알겠어? 기울기가 1이란 소리야. 기울기가 1이면서 원점 지나니까 네가 뭐야? y는 x가 되겠죠.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항상 어때요? 사인보다 위에 있잖아. 사인보다 위에 있잖아. 누가? x가 성립됐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오늘 3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받아 적읍시다. 지워도 되지? 요 3번에 대한 내용 조금 중요할 거야. 자,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판별. 위드 접선의 기울기.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간 놓치고 있는 건데, 잠깐만. 내가 약간 요런 얘기를 좀 먼저 스타트를 끊고 시작할게요. 내가 요 점에서 요 바깥쪽에 점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근데 어떤 일부 학생들이 이런 약간 접선의 기울기를 굉장히 좀 약간 무시한 채로 그리는 경향이 있어. 아,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뭐 충분히 그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그림 하나만 좀 그려볼게. 아, 이거 그림이 뭐 생각나진 않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 점에서 요거 말고 어떤 내용이냐면 요걸 좀 잠깐 볼게. 요 점에서 요런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그냥 간단하게 1이라고 할게요. 1. 기울기를. 알겠죠? 그러면 얘보다 완만한 직선은 어디 지나갈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기울기가 완만하면 1보다 언더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보다 어떻게? 가팔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팔라지면 안 만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일 때는 접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보다 크면 접하지 않고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1보다 완만하면 얘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을 갖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 지을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직선의 위치 관계들을 판단할 수 있다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해볼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요 범위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뭐 얼추 봐도 진짜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sin 파이 x가 이렇게 생겼고 sin x가 그럼 파이겠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파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딱 여기를 지난다고. kx. 그러면 여기서 얘가 잘 봐봐. 내가 이거를 배우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막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 세 개를 가지려면 딱 이렇게 지나가면 돼. 맞죠? 세 개를 가지려면. 근데 조금 다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한 개만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야지. 포인트를. 과연 언제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누구라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얘를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기울기가 1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야. 그거보다는 뭐 해야 돼요? 딸깍 완만해야 되겠지. 어디까지 가야 돼? 0까지 되겠죠. 근데 0은 포함이 안 되겠지. 양 끝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K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이해가 되니?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양면의 x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볼 건데 그럼 벌써부터 망한 징조가 느껴지지. 왜 망해? 망한 징조가 느껴지잖아. 왜 망했을까? 여러분들 여기서 x를 나누는데 지금 아무렇지 않다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없잖아. 왜 그렇지? 0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걸 기준을 나눠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면 잘 봐.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면 결국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극대극소의 부호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체크를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케이스를 x가 0보다 클 때, x가 0이 아닐, 0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다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x를 나눌 수가 있다고. 이걸 다 따지면. 그것보단 이게 더 낫지 않겠냐. 이거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어떤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예요. 무지성? 이거를 막자라는 얘기야. 내 말은. 무지성 이걸 막자. 때에 따라서는 얘를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인 거고. 그래서 얘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뭘 알아야 돼요?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판별을 통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이 뭐가 될 거다? 기준이 될 거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그 접선 기울기보다 가팔라 버리면 한 점. 완만하면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아까 sin x 그거 증명했죠?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려야 될 건 요거 하나만 그리세요. 이게 약간 좀 와닿으실진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준비를 좀 덜 한 것 같아. 엔간하면 진짜 딱 너네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딱 잡아서 알려주고 싶은데 몰라 준비하면서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나 봐. 옛날에 한번 고2 A2 수업할 때 한번 얘기 언급한 적 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그때 9명이었는데 그 9명 중에 한 절반도 아니지 한 2명 빼고는 거의 다 못 들었을 거 제대로? 한 번 설명했었어 너네한테. 이 접선의 기울기랑 관련된 직선의 교점 얘기를 한 번 했었어. 근데 그게 진짜 내용이 그때 개 어려웠어가지고 한 9명 중에 2명 정도 집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내용을 까먹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기억나면 제가 한번 보강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요거 기억해 둡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좀 들게요. 이거 관련된 예시. 요거는 참고로 이제 뭐 잠깐만 넣고 잠깐 보자. 문제를 보고 싶으신 분은 문제 보고 싶으신 분은 31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311페이지. 전 예시를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문제가 어떤 거냐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fx가 3sin의 kx 플러스 4x의 3승. 자, 요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변곡점만 갔는데, 포인트 잡아. 오직 하나의 변곡점만 갔는데, 오직 하나의 변곡점. 그때 k의 최대예요. 됐죠? 그러면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 변곡점을 가져야 되니까 더블 프라임이 일단 0 돼야 되는 값이거든. 그래서 f에다가 더블 프라임 x를 계산을 바로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k 두 번 나올 테니까 3k 제곱 될 거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3k 제곱 사인 kx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다음 더하기 얼마? 12x 제곱 24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이 일단 변곡점인데, 그 0 되는 값들이 변곡점의 후보고, 변곡점이 되기 위해서는 양 사이드에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되죠. 자, 근데 약간 나름의 하나 얘기를 좀 하고 가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앞에 봅시다. 잠깐만. 혹시 요 점과 요 점 극값인 거 알고 계세요? 어떤 녀석의 극값이죠? fx 빼기 gx의 극값인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극값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접하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이걸 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부호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부호가 안 생겨요. 계속 플러스 플러스잖아. 그지? 얘도 그릴 거야. 그럼 무지성으로 3k 제곱 사인의 kx. 왜? 우리가 궁금한 건 극대극소처럼 마에서 풀로 가냐 풀에서 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변곡은 풀에서 마든 마에서 풀든 부호만 바뀌면 돼. 그래서 3k 제곱 사인 kx는 24x 요거에 대한 방정식으로 볼 거고, 그럼 양변에다가 이제 뭐 계산해주면 되긴 하는데, 그냥 그래프 바로 그릴게요. 3k 제곱 사인 kx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쵸? 그 다음에 24x는 누구예요?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고정되어 있는 녀석은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되면 요 점에서 딱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 곡선과 요 직선이 뭐 하고 있어? 뚫고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거 알겠어?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 알겠어? 요렇게 되면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개에서만 변곡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개에서 변곡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기준은 결국 뭐야? 아,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그거의 기준은 요 점에서 접선의 길기만 따지면 된다고. 알겠어? 근데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길기는 얼마예요? 여기다가 미분하면 k 하나 더 튀어나오고 코사인 되는데 0 나오면 3k 3승이지. 얘 접선의 길기. 얘는 24잖아요. 길기가. 24잖아. 그치? 이해가 돼?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어? k의 최대지. 최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의 경계잖아. 그럼 이거 그냥 같다라고 둬도 되지 않나요? 그럼 k 얼마? 2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야. 알겠지? 물론 문제가 앞쪽에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고. 오케이?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속도 가속도로 갑시다.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서술을 좀 해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어쨌든 실근을 몇 개 가지면 된다고 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끔 좌변의 이항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fx를 2sin의 x 마이너스 x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f'x는 2 코사인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바로 추측을 해보자고. 그럼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저의 전매 특허 풀이법. 팔박스를 그려도 되지만 그냥 2 코사인 x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한 칸을 내리는 거야. 그럼 2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는 아니고 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립시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원래 얼마였어? 2였지. 2. 여기 얼마? 마이너스 2죠? 2랑 마이너스 2에서 한 칸씩 다 내렸잖아. 얼마? 1 되고 마이너스 3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어디 있겠어요? 위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될 때니까 얼마예요? 3분의 파이가 되시겠다. 알겠니? 3분의 파이에서 풀에서 마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무슨 대를 가지죠? 극대를 가지겠지. 극대.
그럼 극대를 가지면서 0에서 파이까지 그래프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바로 0, 얼마 지납니까? 0,0을 지나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얼마 지나요?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살짝 여기쯤 있을 것 같아, 그치? 극대니까 올려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극대니까 올라왔다 내려가야 되겠지. 파이를 대입하면 0에서 마이너스 파이니까 마이너스 파이면 여기쯤 있겠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두 개를 가는 포인트가 언제죠? 요때랑 요때라는 거죠. 그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그렇죠? 따라서 0보다는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아까 얼마였지?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보단 작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 앞에 보세요. 두 번째 관점 살짝 미친 풀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저는 안 바꿀 겁니다. 안 바꾸고 직선의 기울기가 1이죠.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잘 봐봐.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을 몰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나름의 그래도 구분선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게, 기준선이 좀 있으면 좋을 게, 잘 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살펴볼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입니다. 2. 맞아요? 그러면 얘 기울기는 그것보다 완만할 거 아니야. K가 만약에 제로였다면 여기 있겠지, 여기. 이거 이해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갑자기 왜 쳐다봐? 기준을 찾기 위해서. K가 0일 때가 요때잖아요. 그럼 몇 개를 가져요? 2개를 갖죠? 그럼 얘보다 언더가 되면 몇 개를 갖나요? 1개를 갖겠죠? 그럼 위로 올려야 되겠네. 언제까지? 당연히 요때까지겠지. 이게 있겠지. 왜?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2고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0이면 연속이기 때문에 2에서 0 사이에 반드시 1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사이값 정리잖아. 그지?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그러한 점이 있다가 포인트가 되겠지. 그럼 요것만 찾으면 돼. 그럼 이건 뭔가요? 접선의 기울기 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될 때의 접점을 찾는 방법이었지. 기억나니? 그래서 얘를 t, 2sin t라고 둔 다음에 미분계수를 구하면 2 코사인 t가 되고 얘가 1이 되는 t 값을 구하면 되겠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어디 사이에?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테니까 t는 얼마? 3분의 파이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접선의 기울기 얼마? 1입니다. 그리고 3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얼마? 3분의 파이, 대입해보면 루트 3이겠지? 그걸 누가 지나면 돼? x 플러스 k가 지나면 되니까. 계산하면 루트 3은 3분의 파이 플러스 k니까 저때 k가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됐나요? 자, 두 가지 풀이 모두 보여드렸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풀이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걸 첫 번째 풀이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풀이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응용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상위권 풀이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최상위권 풀이는 상위권 풀이나 제발. 알겠지? 그 기준을 잡는 첫 번째가 뭐였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었잖아. 왜 구했어 근데? 아니 막말로 얘 기울기를 모르면 얘들아 생각해봐. 이 기울기가 1이라고 했어. 근데 내가 지금은 구했으니까 알지만 안 구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얘가 이렇게 지나갈까? 아니 여기가 포인트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막상 구해봤더니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래. 이해돼? 여기 기울기가 만약 1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x 플러스 k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여기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랑 평행하게 이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물론 그러면 두 개를 가는 포인트가 단 한 개도 없어져요. 이해됩니까? 왜? 요때는 빵개, 요때는 한 개잖아.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면 여기서의 기울기를 통해서 왜 여기의 기울기를 봤어? 얘를 지날 때 뭔가 포인트가 생기니까 요 점을 보게 된 거야. 그게 아까 3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3번에 대한 내용.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판별하자. 굉장히 많이 먹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알겠죠? 다음 2번 가자. 그다음 EX랑 KX랑 같다인데 뭐 이거는 방법 1, 방법 2 보시면 아시다시피 방법 1은 EX, KX에서 X를 나눠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 2는 그냥 그대로 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굳이 뽑자면 저는 무조건 2번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 보자. EX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KX가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겠지, 그지? 요걸 보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젠가는 이 접하는 포인트가 생기겠죠. 접하는 포인트가 생기고 그 접하는 포인트 기준에서 넘기면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도 하나 생기겠지. 두 개를 갖겠네. 그러면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 하나밖에 없네. 여기를 기점으로 한 개를 갖고 두 개, 여기서 한 개. 그 다음 여기 한 개. 맞죠? 빵개. 한 개. 포인트는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바뀌는 포인트. 뭐 아니면 여기서 이제 0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쵸? 음수로 넘어가는 순간도 괜찮겠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점을 잡으려면 또 뭘 생각하냐면 제가 원점을 확실하게 지나는 거 알잖아요.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 유형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t,2의 t승이라 잡고 평변과 순변이 같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t분의 2의 t승이 미분한 2의 t승과 동일하니까 t값은 1이겠지. 따라서 여기의 좌표가 얼마? 1,2의 1승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기울기 얼마? 1분의 2니까 2가 되겠지. 따라서 요 k값이 언제일 때야? 2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2보다 k가 2일 때는 한 개를 갖습니다. 한 개. 교점이 한 개. 그리고 k가 2보다 작으면 빵개를 가져요. 완만해지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러냐? 0이 돼도 빵개. 그러다가 얘가 음수가 되는 직전부터니까 얘는 0 이상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맞나요? 됐죠? 그리고 k가 2였을 때도 한 개였지만 k가 언제일 때도 음수일 때도 한 개가 되겠지. 됐죠? k가 음수일 때. 그럴 때 또는을 갖다 붙여서 k가 음수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됐죠? 그리고 k가 2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두 개를 갖겠지. 다 팔라지니까. 그거예요. 알겠죠? 2번 내용이었고 3번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lnx로 바뀐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으로 갑시다. 4번도 뭐 딱히 특이점은 없는데 네. 특이점은 없네요. 뭐 딱히. 2번만 하자. 2번만. 1과 2 제곱 사이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얘를 성립시켜야 된대요. 2x 마이너스 x lnx 플러스 k가 0 이하다. 이걸 만족시켜야 된대.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가 좀 쉽진 않아 보이니까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x lnx 마이너스 2x가 k 이상이 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최소를 갖는지를 보면 되고, 근데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전 살짝 좀 특별하게 좀 그려봐도 될까요? 특별하게. 자, 그리고 여기 참고로 x lnx가 로그 함수기 때문에 양수 범위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가봅니다. 좀 특별한 방법. 매직. 그런 다음에 매직. 볼륨 매직. y는 x 하나 꺼주고 lnx-2는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겠지. 2제곱 곱함수로 그리면 돼요. 매직. 그죠? 곱함수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lnx-2는 못 그리나? lnx에서 두 칸 내리면 되는데 그거 쉽잖아. 그치? 2제곱이 아닌가? 2제곱 맞죠? 2제곱 넣으면 2가 되니까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심지어 1과 2제곱 사이래.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 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얘가 여기 사이에서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얘는 0으로 가까이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데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0으로 수렴해. 왜? 다항함수가 파워가 더 세니까. 됐죠? 그래서 결국 얘는 내려와야 되는 녀석이고 그 사이 계속 곱하면 음수가 되니까 얘가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서 얘가 여기가 지금 빵꾸가 뚫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1이라는 녀석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2제곱과 1 사이니까 여기 뭐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요 범위에서 K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했어. 항상. 그러면 요 그래프가 지금 얘잖아요. 어떤 범위? 이 범위에서 얘를 그린 거잖아. K가 어디 있으면 돼? 그것보다 하단에 있으면 되겠지. 그럼 얘가 극소인지 그걸 체크하려면 뭐 해봐야 돼? 미분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분할 걸. 그럼 얘는 계산해 봅시다. lnx 플러스 미분하면 1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0 되는 x 값은 언제? 2겠네. 아, 그러면 1은 어디 있다는 거야? 저기 없고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가 극소로 가는 이 파트가 2라는 거고 1은 2가 2.7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살짝 언더인 여기 있을 거고 여기서의 최소는 누가 된다? 2일 때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2, 1이고 2에다가 2,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라서 K의 범위가 딱 어디 있으면 돼요? K가 딱 여기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성립하잖아 항상. 근데 같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으면 게임 끝이겠지. 됐습죠? 넘어갑시다. 5번. 자, 이것도 똑같아요. 1과 x 사이에서 (1과 2) 사이에서 알파 x랑 저걸 찾으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했던 문제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좀 패스를 좀 하고 아까 요 했던 거 이런 거 EX 이런 거 이 문제랑 좀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고 저는 702번만 좀 할게요. 702번. 그래도 좀 발전 문제를 같이 건드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차라리 702번으로 갑시다. 시간이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체크해 주시고 자, 또 삼각함수가 나와버렸어요. 좀 난이도가 있겠죠?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이 k보다 커야 되니까 얘의 최소값을 찾거나 어쨌든 일단 문제 풀기 전에는 얘 최소값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해 주시고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도 오케이 일단은 보자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얘를 fx라고 치환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럼 f에다가 내가 미분을 하면 f'x가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x가 돼버리거든요. 약간 좀 쉽진 않아 보여. 그렇네. 좀 쉽진 않네. 근데 약간 느낌을 받아야 돼요.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잠깐만 sin x랑 x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sin x랑 x를 0보다 큰 범위에서 잠깐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여기가 sin x면 x가 반드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우리가 배웠걸랑. 그치? 그걸 뭘로 보고 판단하면 돼?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잠깐만 세팅을 해서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x가 아니라 x 마이너스 sin x로 바꿔서 생각하면 x가 커요? sin x가 커요? sin x가 더 크죠? 더 작죠? x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크고 얘가 작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f'x가 양수인 범위 내에서는 그냥 항상 뭐하는 녀석이야. 증가만 하고 있는 녀석이야. 그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지. 이 친구는 0을 집어넣어봐. 얼마야? 0,1을 지납니다. 그래서 얘의 실제 그래프는 0, 얼마? 1을 지나면서 여기 심지어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빵꾸 뚫어주시고 0보다 큰 범위에서 얘는 항상 뭐해? 증가만 하고 있다고. 그럼 K가 더 작아야 되잖아. 어디 있으면 돼요? 아래에 있으면 되겠죠. 뭐보다? 1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K는 1보다 작단데 같아도 되겠죠. 왜? 빵꾸 뚫려 있잖아. 어차피. 맞죠? K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다고. 최대값은 1입니다. 여기에 단 한 개도 등호가 없는데 왜 갑자기 부등식에 등호가 생겼죠?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직선 위치 관계를 따지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항상 x랑 sin x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오면 얘네들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냐인데 못 구해.
기본적으로. 그치? 못 구하는 구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x 마이너스 사인 x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이런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얘네들이 도함수로서 양수다 라는 지점을 파악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미적분을 풀 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풀이가 방식은 좀 비슷하게 갈지라도 그 마지막 끝물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 왜냐면 삼각함수 다룰 거랑 지수 로그를 다루는 상황이랑 다 다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약간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지금 배웠던 것들이 하나의 도구가 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요 도구도 한번 써보고 저 도구도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쉽진 않았던 내용이에요. 이거 파악을 못하면 못 풀었겠죠? 그쵸? 이렇게.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는 좀 편한 내용이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 가속도. 이거 기억나니? 속도 이거 기억나? 제가 이거 렉처 노트에다가 적긴 했는데 위치가 양수일 때 속도가 양수일 때 이거 기억나? 이 직선 운동이면 위치가 0이면 여기 원점이고 그 다음에 너네 기준에서 오른쪽 이쪽인가? 그 다음에 위치가 양수면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고 그지? 위치가 음수면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속도가 0이면 뭐예요? 정지! 그지? 속도가 양수면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 그지?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면 반대 방향 맞죠? 이거 알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야? 가속도가 양수면 우리 옛날에 기억 안 나니? 엑셀을 밟아라.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엑셀을 밟아라. 엑셀 밟으면 어떻게 돼요? 엑셀이 뭔지 엑셀 파워포인트 옆에 있는 엑셀 말고 엑셀레이터 할 때 엑셀 그지? 참고로 가속도가 0으로 엑셀레이터라서 A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상식. 그래서 엑셀 뭐야 엑셀? 엑셀 뭐냐고.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음수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가속도가 0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생각하라 했죠. 항상 30km/h를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속 똑같이 움직인다. 등속 같은 속도다. 3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조금만 밟아. 한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가 과속을 하진 않았지만 과속을 딱 한 번 했거든요. 이거 좀 실토를 하는데 과속 잠깐만 일단 들어봐봐. 잠깐만. 미친놈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42를 갔어. 30인데 42야. 나름의 또 과속이지, 그지? 딱지가 그때 한 8만 원인가 10만 원이 떼였는데 좀 슬프더라고. 하여튼 과속하지 맙시다. 그래서 가속도가 0이면 뭐라고? 어린이 보고요. 뭔 소리. 안 해도 되죠? 속도 미분하면 뭐가 되고, 가속도, 위치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를 방향이 있다라고 하고, 방향이 있으니까 이거를 벡터라고 하거든? 그럼 방향이 없고 크기만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스칼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치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고, 위치에다 절대값 씌우면 거리가 되고,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 되고, 가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가속력이라기보다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2에 대한 내용은 좀 패스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2에서는 뭘 했죠? 직선 운동만 했죠. 수직선 상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였죠. 미적분에서는 평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 원래는 위치를 이렇게 정의했었거든. xt는 이런 식으로. 맞죠? 당연히 t에 대해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니까, 왼쪽 오른쪽 x값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평면 운동은 뭐야? 좌표 평면 상에서잖아. 그래서 요 상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가 그려가면서 이렇게 점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의 속도와 위치를 뭐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뭘 찾을 수 있지?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얘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매개변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됐지? 매개변수로 표현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 상에서 t에 대해서 어떤 점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벡터 함수라고 합니다. 벡터 함수. 실질적으로 이제 벡터 함수라고 하는데 고교 과정에서 벡터 함수라는 단어를 쓰진 않고요. 그냥 이 점에서 매개변수로 표현된다. 이 정도만 그냥 끝내. 알겠지? 그럼 이 벡터 함수에서의 결국 속도와 가속도를 찾고자 하는 거잖아.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위치가 되는 겁니다. 평면에서의 위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속도는 뭐가 될 것이냐 이건데 속도를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떻게?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결론만 얘기하고 싶은데 제 성격이 그러진 못해서요. 얘를 ft,g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쨌든 이 점이 지금 이쪽 이동 방향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살짝 요 점을 볼 거고 요 점은 살짝 움직였기 때문에 t라는 지점이 아니라 t 플러스 h라는 지점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됐죠? 이 간격.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 우리가 어쨌든 속도라는 게 뭐예요? x 변화량, y 변화량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어떻게 얼마나 빨리 갔느냐를 보는 거니까 속도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 뭘 결국 찾으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dx, dy를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dx, dy를 찾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델타 t분의 델타 x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되는 거죠. 그쵸? 위치 변화량 나누기 시간 변화량. 그죠? 시간의 변화량은 t에서 t 플러스 h로 갔으니까 얘는 h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은 이 벡터의 개념이거든요. 우리 벡터 배운 친구 손? 벡터 배운 친구 손? 벡터맨 안 배웠나? 아무도 안 배웠어? 다 배웠잖아. 배웠잖아. 요게 시점이고 요게 종점이면 시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이게 위치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벡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성분끼리의 차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봤더니 어쨌든 h는 h분의 1은 스칼라배를 한 거기 때문에 h를 각각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봤더니 h를 0으로 가까이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속도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라고 하는 게 뭐였다? 그냥 각각을 뭐 하는 거야? 미분을 하면 되네. 로 판단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 구해요? 한 점에서의 속도는 미분하시면 돼요. F'T, G'T. 됐죠? 그 다음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몇 번 미분하면 되죠? 2번 미분하면 되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제 매개변수가 t이기 때문에 t는 a에서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F'A랑 G'A 컴마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a에서의 가속도를 묻는다. 그러니까 얘들 약간 좀 적응은 안 되는데 이 적응을 할 필요도 없어. 개념을 그렇게 깊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계산만.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속도니까 속도면 보통 직관적으로 한 30 막 이런 건데 속도가 막 1,2래.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잖아. 알 필요는 없어. 알겠지? 알 필요는 없다.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요. 대신 구분을 잘 지어야 되겠지? 이번에는 속력을 구해봅시다.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 얘네들 뭐라고 했어요? 벡터라고 했죠? 그럼 얘네들이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럼 스칼라가 결국 뭐예요? 벡터의 크기죠. 혹시 벡터 크기 어떻게 구하는지 아는 사람? 요 벡터의 크기 얼마예요? 루트 5 어떻게 구했어요? 얘가 2고 얘가 1이라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얘가 루트 5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5a 벡터를 크기를 보내면 그 5a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썼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웠죠?
벡터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알겠지? 벡터에서 스칼라로 바꾸니까 제곱 더해서 루트를 씌운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글을 보고 공식이 왜 저렇게 나왔지? 라는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벡터고 얘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제곱 더해서 루트를 씌웠다 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럼 가속도의 크기도 동일하겠죠? 얘랑 얘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그게 가속도의 크기. 그래서 평면 운동은 요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것만.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그 점에서 미분해서 대입하고 끝. 속력은 어떻게?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끝.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만 좀 풀고 예제 하나만 좀 풀고 이제 문제 풀이로 가고 끝냅시다. 시간은 충분하겠다. 자, 충분하진 않아. 자, x는 t 플러스 t제곱이랑 y는 t 3승이라는 어떤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에서 t는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그 다음에 속력, 가속도의 크기 4개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얘가 ft고 얘가 gt죠. 그러면 일단 t는 2에서의 위치는, 이 점의 위치는 어디라고? 2를 대입한 6,8이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t는 2에서의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t가 점들이 막 이렇게 진행 방향을 간다고, t 값에 따라서. 그럼 얘네들도 당연히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 순간적인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구하라는 소리고, 그게 어떻게 정의가 된다? 미분을 하면 자, dx dt로 바꿀 수 있고 얘는 1 플러스 2t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dy dt로 바꿀 수 있고 3t 제곱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2를 대입하면 속도라고 하는 게, t는 2에서의 속도라고 하는 게 5,12가 된다. 그냥 단순 계산이다. 그럼 속력은 뭐가 되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니까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얼마? 13이다. 이렇게 그냥 스칼라로 단일값으로 나오겠죠? 이건 벡터로 표현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합시다.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써야 돼. d제곱 x. 뭐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더블 프라임 이렇게 써요. 알겠죠? 요건 얼마야? 2가 되고 y 더블 프라임 얼마? 6t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1 넣으면 가속도는 얼마? 2,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가크는 뭐가 돼요? 2루트 37이겠죠? 이것도 계산할 때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지 마시고 비율 관계로 얘가 1대 6이니까 1대 6대 루트 37이니까 2배 하면 2루트 37이다. 이렇게 바로 삼각비로 계산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지. 여튼간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하나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속도 가속도는 진짜 별 내용이 없어요. 마플 개념 익힘 1번 보면 뭐 구하래요? t는 2분의 파이에서 속도 가속도 크기 구하래. 열심히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넘깁시다. 2번 요건 한번 해봐야 되겠지? 좌표평면 위를 지나는 점 P에 대해서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다음과 같대요. 그때 뭘 구하래? P 속도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 속력이겠죠? 속력이 최소가 되는 점 P에서의 가속도의 크기. 말이 되게 어려운데 결국 뭐야? 속력이 최소를 찍을 때의 t를 찾은 다음에 그 t를 뭐 찾는데 찾아라. 가속도의 크기를 찾는데 써라. 이 말이죠. 해석이 되죠? 그러면 일단 속력이 최소가 되는 포인트를 잡읍시다. dx, dt는 쓰기 귀찮으니까 x'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2t라고 할게요. y'을 뭐라고 잡을까? t제곱 마이너스 5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속력에 최소를 묻고 있으니까 우리는 속력을 먼저 구합시다.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제곱과 제곱을 합하면 된다 했죠? 따라서 루트에 제곱하면 4t제곱 제곱하면 t 4제곱 마이너스 10t제곱 4t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복 2차식인데 t제곱을 뭐 새롭게 라지 x라고 치환하면 어쨌든 2차 함수니까 최소를 언제 갔죠? t제곱이 3일 때 최소로 갔겠죠. 맞죠? t제곱이 3. 왜냐면 이게 t제곱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6이잖아요. 맞죠? 그럼 t제곱이 3일 때니까 t는 음수가 될 수는 없겠지. 시간이니까. 그래서 t는 플러스 루트 3.
찾았죠? 최소값 구하는 거 아니에요? 가속도의 크기 구하는 거죠? 한 번 더 미분합시다. f 더블 프라임은 2가 되고 y 더블 프라임은 2t가 돼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가속도가 2,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1대 루트 3 대 1대 루트 3 대 2니까 답 얼마? 4겠네, 4. 그쵸? 그래요. 마플 개념 익힘 3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그나마? 문제 그대로 읽어볼게요.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1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단위원이 있고 점P가 있을 때 시각 T에 대하여 OP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3T. 그래서 그래프 그려졌을 때 여기가 3T. 오케이. 시각 T에서의 점P의 속도의 크기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여라. 아, 오케이. 그러니까 점P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점P x, 의 좌표를 어떻게 매개화 시킬 수 있습니까? 코사인의 3t, 사인의 3t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기억하시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에 있는 점을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극좌표로 바꿀 수 있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선 반지름이 1이니까 코사인 3t, 사인 3t로 바꿀 수 있죠. 그럼 결국 뭐야? 매개화가 된 거야. 어떻게? x는 코사인 3t요. y는 사인의 3t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 3t면서 원의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 위에 있는 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x, y가 이루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겠구나가 보인다고. 알겠지? 이해가 돼? 끝났지? 이제 이거 구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레파토리가 똑같지? 미분하고 미분 2번 해서 크기들을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기 구하라 했으니까 답을 내시면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이드. 다음 페이지인 사이클로이드. 이거는 약간 수행평가 느낌이에요. 사이클로이드가 뭐냐면 저런 식으로 이제 이거 원이 이렇게 있죠? 얘가 이쪽 방향으로 구른다고 칠게요.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이렇게 굴러가요. 그쵸? 그러면 점의 위치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얘가 굴러가면서 점들이 점점 이렇게 가겠지?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 때까지, 다시 여기로 넘어올 때까지 이 점이 움직이는 요 곡선 있죠? 요 곡선을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대. 알겠지? 그래서 그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이제 어떻게 생겼죠? x는 a 세타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x는 a t 마이너스 사인 t. y는 a 1 마이너스 코사인 t.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되면 얘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띠고 있다 정도고, 뭐 이거 되게 기하학적으로 아름다운 곡선입니다. 여튼 뭐 그래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케이. 네, 요러면 미분법은 오늘부로 마무리가 됐어요. 박수 한번 치자. 진짜 고생 많았다. 이 기세 그대로면 3월달 전에 끝내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가능은 할 것 같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 2월달인데 다음 주가, 그치? 적분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잘 준비해서 월말평가 잘 봅시다.